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6일입니다. 요즘에 요즘에 너무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너무 정말로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유튜브 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환경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환경 파괴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환경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은 우선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데 이제 지장이 옵니다. 먹고 살고 하는데 이제 불편하고 지장이 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좀 경기도 괜찮고 살기가 좀 좋고 안정되고 물가도 좀 안정되고 세계 질서도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적으로나 현실에서도 안정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판단력도 올바른 온화한 판단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느긋한 이제 마음도 생기고 근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다음에 물가도 오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다난하게 되면은 사람도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장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의 국제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 문제가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해결이 돼야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때요? 제가 그전 환경 문제 갖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살기가 팍팍하고 그래요.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각 나라 국내 사정, 전 세계의 각 나라의 국내 사정이 예전만큼 그렇게 서민이 먹고 사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살기가 팍팍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끝없이 올라가 가지고 예전에 보지 못하게 지금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좀 전 세계의 전 세계 이제 인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얘기는 안 해도 심증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은 수준의 지식과 생각을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또 지식 많은 차원이 있을 거고 중간 지식인들도 있을 거고 그보다 아래 밑에 지식인들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인들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각 나라의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국민들이 산다면은 그 지식층을 따져보면은 그 국민 전체가 똑같은 지식의 같은 레벨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완전 밑바닥에 사는 사람, 아주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사람 있는 것 마찬가지로 지식도 그런 층이 다 있습니다. 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좀 어느 정도 지식층에 있는 그런 엘리트라 할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왜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심정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치열한 경쟁, 그 다음에 그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개개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잘 형성돼 가지고 국제관계 공동체라든가 각 나라의 그 국내의 공동체가 잘 형성돼 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협력도 잘 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이상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게 그러니까 서민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전 세계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민생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나라 안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서민 먹고 사는 서민 정책이 해결이 안 되면은 국내 문제든 그다음에 국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그 경기 우리가 불경기가 와가지고 불경기를 호경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뭐 양적 완화 정책이니 뭐니 해서 썼어요.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썼는데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금융 긴축 정책을 이제 써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 정책만 가지고 전 세계의 물가 아니면 각 나라의 국내에 있는 물가를 잡겠다 이런 그 하나의 그 이론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속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물가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 여러 나라 국내 쪽으로 먹고 사는 서민 민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민생 문제도 해결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불경기를 호경기로 만들려고 하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뭐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물가가 좀 오르면은 금리를 임생해서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주효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러 나라 국내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전 세계 국제적으로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면은 어떠한 백방의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도 효과를 바라볼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뭐 환경,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텔레비를 켜가지고 이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가지고, 코끼리 뭐 눈이 어떻게 생겼다는가, 이렇게 짐작만 해가지고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하자면은, 이게 전 세계라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 각 나라의 국내 정치 아니면 국제 정치 이런 것도 잘 핵심 키포인트를 파악을 해가지고 국제 정치를 펴나가고 또 자기 나라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정책을 펴다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제가 한자 선생님이니까 침소봉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 긁어서 더 부스럼을 크게 만든다. 침소봉대가 된다. 촌철살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큰 오류를 범해가지고 더 아주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제 관계도 그렇고 자기 나라 국내 관계도 그렇고 오직 자기 아집 그러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또 국제 관계는 자기 국제 관계에서 국제 나라들 간에 그 코드가 맞는 나라들끼리 하고만 유대 강화를 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아니면은 전 세계의 각 나라 국내에서도 정치를 할 때 골치 아픈 사람은 떨쳐버리고 내쫓이고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코드가 맞는 국가들하고만 무역 관계,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다른 경제사회 뭐 여러 정책들도 자기 나라들하고 코드가 맞는 나라들하고만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를 활성화를 하겠다. 또 세계에서 각 나라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프고 아주 머리가 아픈 그런 사람은 아주 전부 다 내쫓고 자기 말 잘 듣고 강아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옛날에 그 종들 관노라든가 종들처럼 말을 예스맨 이런 사람들만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짝을 맞춰서 정치를 한다든가 국내 정치,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코드가 잘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고는 잘 국제 정치를 좀 통합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말하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각자 도생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정치도 각자 도생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코드가 맞는 나라끼리만 국제 관계를 활성화하고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국내에서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정치인들을 이제 그걸 갖다가 패거리 정치라고 합니다. 자기 정치인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전부 다 발탁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도생 정치, 도생 국제 정치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각자 도생 국제 정치가 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내 도생 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는 반대 개념이 통합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정치를 해도 통합 정치. 그다음에 국제 정치를 국제 관계도 통합 국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 나라라고 해서 밀쳐낼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자기 코드가 맞지 않는 나라, 자기 나라하고 코드가 잘 맞는 나라, 이런 나라도 다 이제 어울려서 사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어울려서 같이 국제 관계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국내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정치하는데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다. 아유, 저 사람은 내쫓아. 저런 사람하고 정치를 같이 하면 아이 골치 아파. 내 말 잘 듣고 나하고 코드가 딱 맞아. 그런 사람만 불러가지고 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국제 정치하는 사람도 좋아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손해 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고 국내 정치하는 국내 안에서는 또 백성들,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지지를 못 받습니다. 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편가르기, 코드가 맞는 나라끼리 국제 정치를 한다 하면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지를,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러한 통합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편중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 그래요. 우리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편가르기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정치계에 이제 채용 등록해서 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편가르기 정치, 왕따 정치가 되는 겁니다. 국제 관계도 왕따 국제 관계가 되고 도생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 아니면 국내 그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정치 형태는 못 됩니다. 지지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제 선거를 한다,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하게 되면은 그런 정치를 하고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득표를 할 수 없고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제 관계도 그렇고 국내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세계인들이 투표한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잖아요. 전 세계인들,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아주 그렇게 받아야 정치인들이 그 집권을 연장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그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코드가 맞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정치를, 그거 다 패거리 정치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제쳐놓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정치한다. 그게 안 맞잖아. 예를 들어가서 학교 같은 데 가도 만일에 학교 학생 한 반의 학생의 예를 한번 들면은 학생 중에는 이제 그 장난치고 아주 공부도 안 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한 반이 한 50명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제쳐놓고 말 잘 듣는 학생만 추려가지고 공부만 시키고 잘하면은 그게 그 반이 잘 되나요? 우수한 반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똑같은 그 이론이에요. 이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학교 만일에 한 반이 50명이라고 그러면은 별의별 놈 다 있잖아요. 말 공부도 안 하고 말썽 부리고 이런 아이들도 토닥거리고 같이 50명 중에 모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나쁜 놈, 내 마음에 드는 놈, 저놈 싫어도 같이 이 통합을 잘 이끌어 해가지고 그 수용, 폭넓은 그 수용성, 통합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반을 운영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톱니바퀴처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지지를 받고 그 득표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편가르기, 자기 코드 맞는 사람만 뽑아서 정치를 한다. 아니면 국제도 마찬가지고 한다 하면은 전 세계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선거를 한다고 해도 그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에 봤을 때는 전 세계가 그렇고 또 전 세계 나라마다 국내 정치도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왜서 그렇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전 세계인으로부터 좋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서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많은 지지를 받고 그 선거를 했을 때 많은 득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기업도 한 나라 안에서 국민들도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서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국민들로부터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선거를 했을 때 득표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쇄신이라고 합니다. 쇄신.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코드가 맞는 나라끼리 모여서 패거리 국제관계, 국내 관계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세계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걸 쇄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곧 통합, 정치, 민생 해결,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지만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선거를 했을 때 많은 득표를 하고 또 집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실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국내 쪽으로 전부 다 그 자기 편에 있는 코드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나라끼리 이렇게 정치를 편가르기, 그 다음에 그 편중된 정치, 통합적인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선 정치 쪽으로는 이제 그 코드가 맞는 나라끼리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통합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거 우선 쇄신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국내적으로 먹고 사는 민생 문제, 국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기들한테 아기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젖을 먹이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동안에 아주 울고 짜증을 내던 것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상당히 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생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통합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기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은 울면서 짜증을 바닥바닥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젖을 먹여가지고 배가 부르면은 아주 기분이 좋게 우시면서 아주 엄마 품에 아주 안정적으로 잠을 자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국내 쪽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물가만 오르고 살기가 정말로 힘들다.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임시 방편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도 가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젠가는 빵꾸가 납니다. 이제 물가가 자꾸 오르고 하니까 이제 나라의 그 세금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세금을 전부 투입을 하는 꼴이 되면은 결국은 나라가 나중에는 빵꾸가 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세금을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에 그 투자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물가의 안정에만 전부 다 투입을 한다. 그러다 보니 그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나라에서 점점 적자가 생긴다. 건전 재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무슨 관세를 낮춘다. 아니면 법인세를 낮춘다. 무슨 전기세를 낮춘다. 기름값을 낮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슨 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기름을 차에 넣을 때 그런 제도를 또 사용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름 할인 제도. 기름을 넣을 때 할인할 수 있는 복지 카드를 발행을 해가지고 기름이 만일에 리터당 이제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 복지 카드를 이제 나라에서 발행해주고 그 복지 카드로 이제 기름을 넣으면은 한 1,000원. 1,000원이나 1,500원 아주 거의 50% 다운되게 차에다 기름을 넣을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정책을 편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세금을 갖다가 메꾸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너무 많이 써도 세금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임시 방편으로 되니까 미봉책으로 민생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일시적인 효과는 납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그런 정책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게 재정 고갈이 되면서 빵꾸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든 국제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빵꾸 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이제 좀 지식청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나라 정치를 하는 것이 나라 정치 세금이 빵꾸가 나든 근본 정책이 아니고 임시 정책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살기만 좋으면 정치인이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지요, 당연히. 요번에 뽑아준 정치인은 정말 물가가 안정되고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다음에 우리 선거할 때 그 대통령을 또 뽑아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크게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그 지식 수준에 따라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제 관계나 국내 관계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전시적인 행정을 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퍼주기 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퍼주기, 나라의 국고, 그러니까 국세, 세금이 들어오는 세금은 별로 없는데, 나라의 빚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행해 가지고 자꾸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세금 정책도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라 빚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나라를 깎아먹는 임시적 미봉책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는 정책이다. 언젠가는 나라가 폭삭 주저앉을 빵꾸가 나는 정책이다.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국민들은 요즘에 참 물가가 올랐다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난리 치는데 우리나라는 오른 것도 없고, 사는 게 도리어 사는 게 더 물가가 떨어지고, 오른 것도 없고, 사는 게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 아이고,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로 살기 편한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표를 많이 던져주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국가 부도가 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 이때 제가 얘기하는 키포인트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듣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나 여러 나라의 국내 관계에서도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선거를 할 때 지지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찍어줘야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아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민생, 아니면 전 세계 나라마다 먹고 사는 민생 다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먹고 사는데 근본적인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고 그다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장래를 보고 국내 정치나 세계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집권,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표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라 기둥은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 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시 행정을 하는 나라나 국제관계도 많다는 얘기죠. 많습니다. 많아요.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 정당은 이제 탈락을
탈락을 시키고 다른 정당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엄청나게 물가가 안정되고 복지 정책도 엄청나게 많이 준다. 정말로 그 전에 하던 저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살기 좋다. 내가 잘 뽑았구나. 이렇게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런 정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뼈를 갉아먹고 언젠가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 세계인들이나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지지를 하고 해야 자기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가만 안정시키고 세금 많이 다운시켜주고 이러니까 정치 잘한다. 저 정당을 밀어줘야지, 뽑아줘야지.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전시 행정, 그런 인기 위주로 정책을 하게 됩니다. 복지를 많이 늘린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려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고 언젠가는 빵꾸 날 정책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그 국민의 그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들은 그런 행정을 하게 되면은 다 국민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도 그런 정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안 해가지고는 다음에 정권을 잡기 힘들다 하면은 이제 나라가 내일 모레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표를 얻어가지고 다음 정권도 잡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국민들 비만 맞추는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좋겠지요. 국민들은 저 정당을 뽑아주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뽑아줬는데 복지 제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살기 좋아. 요즘에 정말 세계는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정치를 하든 말든 탈이야. 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요. 이제 그런 정치를 이제 국민들의 비유만 맞추는 정치, 국민들의 그 눈높이, 국민들의 비위를 맞춰서 하는 정책은 임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곧 망합니다. 또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전체의 70%가 된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되지만은 할 수 없이 국민들을 비위에 맞춰야지 정치인들도 살아남잖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 눈높이 비위를 맞추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이 나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래서 지식층이고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치하면은 나라 기둥이 언젠가는 뽑힌다 이렇게 알면서도 어차피 저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표를 먹고 지원을 받고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든다. 한 나라의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장 국민들,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취직하기 쉽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 실질 임금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여유롭다. 어떤 집들은 자가용차가 2대, 3대씩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제가 한자 한문 이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옛날 고사성어에 보면은 보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우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밥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고깃국에 흰 쌀밥에 고깃국을 좀 실컷 먹고 사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얘기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 다음에 병원에 환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제일 소원 성취고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병원의 환자들은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몸에 지금 암이 걸려 있는데 이 암이 내가 완치가 돼가지고 건강만 하면은 나는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러지 노숙자라도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나는 소원이 아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암이 병만 나가지고 몸만 건강하면은 나는 더 이상 안 바라요. 바랄 게 없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배가 고픈 사람, 그러니까 저 노숙자, 거린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희망이 뭐냐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나도 지금 집을 하나 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흰밥에 고깃국 배불리 시컷 먹고 나는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집도 있고 배불리 먹고 흰쌀밥에 고깃국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도 있고 이제는 잘 먹고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이제 노숙자던 게 이제 소원 성취가 뭐예요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집도 있고 배불리 먹게 된 이후에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나는 정말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좋은 몇 억짜리 되는 자가용차를 몇 대씩 몰고 이렇게 살았으면 난 한이 없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그 희망이라는 게 여기 달성되면은 또 희망이 커지고 여기 또 만족하게 되면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등농망촉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병원에 가 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은 소원이 뭐예요? 이러면 아께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몸이 암만 다 완치가 돼가지고 난 빌어먹고 노숙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병만 다 나오면은 바랄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병이 다 완치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러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소원 성취가 뭐예요? 이래면은 아까처럼 집이나 있고
그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도 시켜 먹고 살면 한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아득한 100년, 200년 전, 1000년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요. 아득한 옛날에 1000년, 2000년 전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없는 사람한테 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소원 성취가 뭐예요? 이래는 나는 정말로 잘 달리는 말, 준마만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준마가 어떻게 해서 생겨가지고 말 타고 다닙니다, 이제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급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갖게 된 사람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나는 지금 좋은 집도 있고 아주 좋은 말도 있는데 우리 집에 남자나 여자나 종을 좀 몸종을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 종을 노복을 한 10명 정도만 갖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 이상은 난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종이 10명이 생긴 후에 가서 또 물어보면은 또 욕심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 얘기가 이제 고사성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지금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다. 정치인들이나 전 세계적으로나. 그래서 민생 문제가 가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제가 얘기했죠. 환경 파괴에서 오는 겁니다. 자연 파괴, 환경 파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사람이 사는 기본 바탕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여기저기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과열 경쟁, 과열 전쟁, 물가 폭등, 그 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환경 파괴, 자연 파괴에서부터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환경 파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 국제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환경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지금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환경 개선에 돈을 내놓으라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먹고 사는데 돈도 없다. 우리 국민들한테 투자할 돈도 없는데 환경 개선에 돈을 내놓을 돈도 없다.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라. 국제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환경 개선이 안 됩니다. 왜서 자연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 앙등이라는 건 결국은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가장 농산물이 잘 생산되던 것도 아주 우기 시절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나라들이 그 나라들 그 기후 상태를 보면은 어떤 나라는 건기 우기라고 있습니다. 가물 때는 몇 개월을 가물고 또 비가 올 때는 몇 개월 동안 비가 그냥 퍼붓듯이 비가 오는데 그 우기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몇 개월 동안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이 전부 다 생산이 안 돼가지고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이 점점 급등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어떠한 백방의 정책으로도 물가 안정을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 부족한데 무슨 정책이 주요할까요? 안 됩니다. 만일에 전 세계에서 이제 요만한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농작물이 요만큼 있다면은 그전에는 이제 환경 파괴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볼펜이 이렇게 세 개인데 많이 있을 때는 아유 좀 많이 사세요 이래도 전 세계 국민들이 한 개씩 사도 안 떨어집니다. 많이 생산되니 전 세계 국민들한테 한 박스씩 줘도 남을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가물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비가 안 오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바싹 말라서 죽고 하게 돼가지고 요마트빅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입은 변함이 없는데 이걸 서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사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살고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그 세금 정책,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뾰족한 그 정치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운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가 안정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가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또 뭐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또 환경이 나빠지게 되느냐. 인구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달로 이제 따져보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완전히 산술 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인구 증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산술 급수적으로 조금씩 농산물은 증가한다. 아니면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농산물 생산은 줄어든다. 그런데 인구는 기하급수, 그러니까 산술 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2배, 3배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민생 문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경 파괴가 되면은 뭐 원자폭탄 아니면은 뭐 우주 궤도의 이제 위성 원자폭탄이라고 지금의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런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경 파괴 폭탄입니다. 환경 파괴 폭탄을 우리가 안고 전 세계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수없이 올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명약 관화라고 하는데 불보듯이 뻔합니다. 앞으로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는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해서 임계점을 지나갔다. 불가능하다.
불가역적 환경 파괴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